네, 오늘은 27차 시이네요. 일제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운 책 35페이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그 결정적인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조약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좀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실제 조약의 내용을 제시를 하고 이 조약의 어떤 순서, 그리고 이 조약의 영향,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위에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화면을 좀 정지시키고 반드시 필기를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위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라이벌인 청나라를 한반도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라이벌로 등장한 게 러시아였지 않습니까? 바로 삼국 간섭 이후로. 그래서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대한제국은 우리는 이 전쟁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여기에 괜히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힘들게 하지 마 해서 국의 중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것을 무시하고 이제 조선을 끌어들이게 됐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체결한 조약이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번호를 붙인 것은 관련된 첫 번째 조약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교과서 128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자, 이 전쟁, 러일 전쟁에서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한반도에서 어느 지점이든 일본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한일 의정서. 자,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요 내용 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고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1차 한일 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6개월 뒤에. 자, 1차 한일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재정과 외교 분야에 이제 고문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고요.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를 좌우지우지하는 뭐 이러한 형태의 정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문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오탈자가 있습니다. 제 1차 한일 협약으로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약간 이렇게 굳어지는 판세가 이러한 상황에서 열강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그 정확히 10년 전에 일본은 시행착오를 한번 경험을 한 게 청일 전쟁 이후로 한반도를 너무나 한 번에 확 자기 거를 만들려 하다 보니 열강의 승인이 없이 너무 이제 서둘렀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열강의 어떤 태클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제 한반도에서 밀어내는 이 시기 즈음에는 이제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는데 약간 태클을 걸 수 있는 나라들에게 미리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밀약이라고 하는 거는 몰래 한 약속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미국은 아시아 방면에 필리핀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요. 일본은 한국에 눈독을 지속 들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고 일본은 한국을 차지하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기라고 하는 밀약, 몰래 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제 영국과 일본이 친해지게 된 것은 바로 영국은 일찍부터 러시아를 견제해서 우리 전에 그 뭡니까? 그 1885년에 그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난 것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친해져서 러시아를 견제하자. 그래서 이제 제2차 영일 동맹이 이때쯤 체결되게 되고요. 포츠머스 조약, 바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미국이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이제 포츠머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이 일본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는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선은 내 거라고 해서 체결한 우리에게 강요한 조약이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라는 것이죠.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약은 원래 양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조약인데 일반적으로 바로 이제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이 약소국의 어떤 이 조약을 강요한 이것을 이제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사년에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교과서 131페이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131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조약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별표 3개 여기 보시면 한일 신협약,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맨 처음에 나왔던 한일 의정소와 제1차 한일 협약까지 조약의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은 이제 통감 정치라고 해서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직 대한제국 시기이긴 하지만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모든 어떤 정치에 대한 결정권을 통감부가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해 가죠. 바로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겁니다. 외교권을 강탈한 게 왜 보호국이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해 주시고요.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당연히 이것은 이제 당시의 고종 황제가 다,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고종은 일사늑약 무효 선언을 했고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과 독일의 친서 직접 쓴 이 서문을 보내서 이것을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 미국과는 우리가 그렇죠? 거중 조정 조약이 있잖아요. 바로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해서 미국이 중간에서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조정해 주겠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미 미국은 뭡니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거중조항 조정이라고 하는 조항이 에, 지켜지지 않았다, 이게 무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국가의 실리를 쫓게 되기 때문에 저 나라랑 이런 약속을 했다고 그것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당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배신을 당한 이런 상황이었고 자 너무 억울해서 자결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민영환 선생, 조병세 선생은 자결을 했고요. 자, 우주임살단 바로 이 고종 대신에 바로 이제 을사우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대신 이제 조약에 서명한 이들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자신회라는 이름의 우적 암살단을 나철 우기호 선생이 만들게 되고요. 자, 외교 고문으로 1차 한일 협약 때 바로 파견되었던 미국인 스티븐스를 미국에서 우연히 만난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로 이 장인환 열사와 전명훈 열사가 이 두 분이 이렇게 상의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바로 요 외교 고문 스티븐스 괘씸하다. 이놈을 살려둘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이 두 분이 에, 음, 음, 이 스티븐스를 이제 미국에서 사살하게 된 뭐 이런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뭐 실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뒤에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 또 히로부미도 사살되게 되죠. 자, 이완용 바로 이제 이 을사오적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습격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재명 열사입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7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을사늑약, 나는 여기에 인정하지도 않았고 서명하지도 않았다. 억울하다 해서
바로 이제 고종 황제가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비행기도 아니고 막 기차를 몰래 타고서 막 예, 저 네덜란드까지 간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일본이 알게 돼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됐고요. 그 뒤로 이제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1907년이 정민년이었기 때문에 일명 정미 7조약, 정민년에 체결된 7가지 조항을 가진 조약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일본인 통감이 내종이 정권을 장악하고요. 통감이 설치된 거는 바로 을사늑약대였는데, 이 한일 신협약 때는 모든 통감이 전권을 장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131페이지의 내용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 보시면 을사늑약에는 그냥 통감을 둔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는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을, 약속을 맺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통감을 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일 신협약 때는요, 이제 결국 모든 권력을 다 이것도 통감의 지도를 받고, 통감의 승인을 받고, 통감의 동의로서만 한다. 이 얘기는 한국의 전권 모든 권력을 통감이 일본인 통감이 장악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통감이 정권을 장악한다는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 대신 장관 밑에 차관이 있는데 이제 장관을 일본인으로 둔다는 얘기는 이거는 뭡니까? 일본이 모든 걸 다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은 한국인으로 하고 우리 차관은 일본인으로 하겠다. 하지만 실권은 차관이 갖는 형태를 갖는 것이죠. 예, 이런 정치에는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예, 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제 항일 의병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1907년에 해산된 이 군인들이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바로 정미 의병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 특징이 되고요. 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각종 사회단체, 신문, 언론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 보안법, 출판법 같은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10년에 이제 1909년 바로 이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직전에 기후각서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법권을 강탈하고요. 보면 하나씩 하나씩 군대도 해산하고 사법권도 강탈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준비를 하고 나서 1910년 8월 바로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권이 강탈되고 조선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게 되고요. 초대 총독으로 온 사람이 데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 마지막 나옵니다.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양해한다는 것은 넘긴다는 뜻이죠.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한다. 해서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게, 예, 요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보고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보완 설명을 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자, 러일 전쟁이 시발점입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일 의정서를 강요해서 한국 내에 필요한 지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한일 의정서 체결했고요. 그 뒤로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요했습니다. 자,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온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그 뒤로 이제 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열강의 승인을 이제 구하는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러시아와는 러일 전쟁이 끝난 뒤에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자, 이 한반도를 장악하는데 모든 이제 이 관련된 강대국들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을사늑약을 체결했는데 제1차 한일협약이 있다는 거는 2차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2차 한일협약이 바로 을사늑약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2차 한일협약이란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을사늑약이라고만 아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강탈하고요. 우리나라를 보호국화했죠.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 반발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었던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각 각국의 이제 대표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 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됐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고종 황제는 강제로 퇴위당하고요. 그 뒤로 체결한 게 바로 일본인 차관을 통해서 이 그 정말 한국의 권력을 장악하는 한일 신협약, 다른 표현으로 정미칠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7년부터 모든 일이 있었고 헤이그 특사 파견부터 해가지고요. 고종 황제 퇴위, 한일 신협약까지 모두 1907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기후각서를 강요해서 사법권을 강탈하고 1910년에 국권을 피탈하였다. 예, 기에 중요한 조약이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그리고 한일신협약, 마지막 한국병합조약이 있고요. 이 조약의 사이사이에 열강의 승인을 받은 것,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것,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것, 군대가 해산한 것, 요런 것들을 다 섞어놓고, 자,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공부하시고,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잘 들으시고요.